안녕하세요. 스토리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진에 대해서 개괄적인 어떤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그 각 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사진 작가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사진의 카테고리, 그 중에서 상업과 비상업, 그리고 그 상업이라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알아봤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관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목표로 하는 사진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러한 목표가 이 사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나눠보고 만나본 어떤 제 개인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냐,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떤 특정 사진 카테고리에 비하라든지 아니면은 추천이라든지 어떤 조장 뭐 이런 의도가 전혀 없이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 사진의 다양한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사진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그랬죠. 이 순수와 이제 상업이라는 두 가지 큰 갈래가 있는데, 이 갈래의 가르는 원인은 뭐냐 이러면은 선주문 후 제작이냐 아니면은 선 제작 후 판매냐, 이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주문 후 제작이라는 말은 누가 먼저 나는 이러이러한 사진을 원하니까는 너는 이런 사진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저는 이제 상업 사진이라고 했고, 선 제작, 내가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사진을 내가 알아서 팔아보겠다, 이게 이제 순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판매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업사진과 순수사진의 경계가 지금은 굉장히 흐릿하죠. 흐릿하기 때문에 굳이 나누자면은 이런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제가 마음대로 나눈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순수사진에는 이제 크게 이제 다큐와 이제 순수 예술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 이런 순수 사진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어떤 사진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작업을 계속 하느냐, 이러면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목표 지점은 이제 자신의 만족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결국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그런 사진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진이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면은 행복한 사진 작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예술이라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이 항상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직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룻밤만 자고 지나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종류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순수한 예술을 하는 장르의 이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 장르에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다. 그리고 결국 이 순수 장르라는 게 돈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장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둘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돈이 없으면은 이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기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사자를 갖다가 아주 멋지게 촬영을 하고 싶은데 아프리카 갈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 가갖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적당한 망원 렌즈도 하나 사야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장비, 뭐 차량도 빌려야지 되고, 뭐 어떨 때는 뭐 케이지도 빌려가지고 가야지 되고, 뭐 거기서 또 밥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잠도 자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순수 장르에서는 그 사진을 내가 작업한 게 바로 현찰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사진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사진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라는 이 비용이라는 이 굴레에 갇혀가지고 결국 좌절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예술가라고 하면은 빈센트 반 고흐를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리듯이 막 귀도 막 자르고 막 밥도 굶고 막 일찍 자살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이런 구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 순수한 장르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순수한 사진을 목표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소수를 제외한다면은 모든 예술은 결국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목표 지점이 순수한 사진, 나를 위한 예술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을 이렇게 목표로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에 대한 딜레마, 생활에 대한 딜레마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상업 사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 돈을 벌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위한 사진이라도 이 사진을 가가지고 추진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뭐 이벤트라든지 뭐 광고, 보도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타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의 사진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타 분야 뭐 의료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뭐 부동산 뭐 파파라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카테고리 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렇지만은 이벤트라든지 이제 광고, 보도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최소한 1차적인 목적을 하고 있다. 사진이 1차적인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사진을 하는데 이 상업 사진에서도 크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요. 이거는 카테고리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나의 포지션으로 나눠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이제 프리랜서라 그러죠. 우리는 이제 프리랜서 사진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월급을 받고 고용이 돼가지고 하는 이제 직장으로서의 사진이 있습니다. 직장 이 일로서의 이제 사진이 있는데, 크게 이제 큰 마인드는 다르지 않지만은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세한 부분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고, 이제 이벤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 사진이라든지 뭐 행사 사진, 사진관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 가지고 그 고객한테 그 원하는 사진을 제공하는 이런 분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사진, 그러니까는 모든 권한을 한 사람이라든지 두 사람 정도 혹은 몇몇 정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이벤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진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진이겠죠. 내가 아무리 뭐 예술적인 뭐 감각이라든지 내가 느꼈던 그 나의 어떤 의지라든지 나의 감각을 갖다가 그 사진에 팍팍 투영을 해가지고 결혼식 사진을 찍는데, 나는 신부가 이제 반지를 끼우는 장면에 이제 반지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그때 신부가 까치발을 들었다 해가지고 까치발을 들은 발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제공을 해서 그거를 어떤 달변을 통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 들에게 감동을 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대부분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 결혼식이라는 그 이벤트에 있었던 그 상황과 그 엄청난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괴리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술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엄청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망합니다.
결국 이벤트 사진을 쭉 이어간다는 거는 내가 일반인들의 눈높이로 맞춘 그런 사진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봤을 때 이 트렌드를 앞서가는 이런 것들은 이 순수한 사진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이벤트 사진에서는 이쪽을 지향을 한다 이러면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트렌드의 항상 중간 정도, 너무 트렌드의 뒤쪽을 지향을 한다면은 이 집은 좀 사진이 후지다. 요즘은 이런 감성 사진이 유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옛날 사진 같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항상 어떤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으려는 목표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어떤 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들어와서 생활은 해결이 된다고 봐요. 만약에 잘한다고 한다면은 그렇지만 단점은 무엇이냐 이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뭐 미래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어떤 사진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자꾸 목표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계속 그런 사진을 만들다가 보면은 내가 결국에는 가고자 했던 이 길 순수한 사진이라는 어떤 나의 어떤 감성 자체가 결국에는 트렌드에 이렇게 표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런 상업 사진이 모두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벤트라고 하는 뭐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나 뭐 이런 이벤트의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 광고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보자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사진이 가장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가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고 쪽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 광고 사진은 이제 제품이라든지 뭐 음식, 인물, 뭐 패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광고에서 보이는 이런 종류의 사진들을 촬영을 해가지고 업자에 납품을 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에서 한 가운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진 작가가 다이렉트로 이 결정권자한테 가가지고 이 사진을 컨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결정권자가 위임한 아트 디렉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불리지만은 그러니까는 퉁틀어 가지고 그냥 아트 디렉터라고 할게요. 그 아트 디렉터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어떤 지점을 그 사진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진 작가는 그 아트 디렉터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결국 납품을 해서 이제 돈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아트 디렉터는 최소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그 연관된 그런 산업에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한가운데보다는 일반인보다는 조금 앞에 가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가는 아트 디렉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서 그 결정권자가 그 아트를 잘라버리겠죠. 너 집에 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트 디렉터의 자기의 그 눈높이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앞서가지만은 어떤 그 트렌드를 계측을 한다든지 어떤 예술의 장르를 열어 제끼는 그 정도로 앞서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사진보다는 조금 앞서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만 보자면은 이 광고 사진에서 나오는 어떤 비주얼은 이 순수 예술 사진에서 나오는 비주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만은 이 광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목표인 어떤 판매라든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 목적의 한계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술 작품들이 이 광고에 차용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마그리트라든지 뭐 클림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든 예술의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광고로서 재소비 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떤 광고를 하나의 예술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그 뒤에 있는 어떤 거대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상업 활동의 하나로서 받아들이는 것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상업 사진을 이제 계속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아트 디렉터가 원하는 그 방향성과 결을 같이 해야 된다는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아트 디렉트가 바라보는 눈에 들어야지 우리가 이 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일반적인 이벤트 사진보다는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작고 거기에서 엄청난 경쟁이 있고 빈부의 격차, 그러니까 잘 나가는 작가와 못 나가는 작가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려고 상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돈도 못 벌고 뭐도 못하는 뭐 그런 경우에 빠질 수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거대한 기업이 클라이언트로 있는 이런 광고 사진에서는 내 사진에 있어서 나의 투영이 엄청나게 힘들다. 결국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트 디렉터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사진 작가로서 아트 디렉터를 겸할 수 있는 레벨에 있다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것들이 해소 가능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결과로서 만약에 이게 광고로 나갔는데 효과가 제로다,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결국 다음 일도 날아간다.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광고와 이런 사진의 장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도 언론 사진이 있어요. 이 보도 언론 사진의 목표는 이 광고 사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는 독자들, 뭐 신문을 보는 구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잡지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사진을 선택하는 것은 이 아트 디렉터의 역할을 하는 이제 데스크에 있죠. 데스크에 있기 때문에 데스크가 원하는 그 사진을 정확하게 촬영을 해 와야 한다. 그게 그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는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다. 그게 바로 이 보도사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곳에 이제 고용을 당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일로서 직업으로서 하는 사진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데스크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FM적인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것들이 뭐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쭉 가고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프리로 뛰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통신사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사진에서 내 사진을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한 장 안에 모든 그 사건이라든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FM적인 보도 사진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결정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업 사진들은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의 이제 비용이라든지 촬영의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이 순수 사진보다는 쉽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매몰된다든지 그 젖어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갇혀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분리를 해가지고 두 개로 완전히 쪼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고 매일매일 쌓여지는 그 경험의 중첩이 결국에는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든다고 봤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진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봤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뭐 최고고 어떤 사람이 뭐 최악이다 뭐 이런 거를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순수 사진이야말로 사진 작가의 그 퀄리티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한 얘기지만은 아무튼 이 편차가 굉장히 넓은 거죠. 사진을 이제 휴대폰으로 처음 찍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순수 작가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수 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이 상업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뭐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어떤 거라도 상관없지만은 어떤 정도의 필터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차는 순수 사진보다 적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카테고리의 사진이 뭐 가장 훌륭한 사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